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민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쌀쌀했던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우리 주변에 봄이 열심히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다 보면 개나리도 활짝 피었고요. 오후에도 15도, 19도까지 곧 반팔을 입을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올 봄에는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패밀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B850M 박격포 와이파이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B850 메인보드가 출시된 지는 좀 됐는데 박격포 메인보드는 언제쯤 나올까 기다리신 분들도 많고, MSI 보드에서는 박격포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믿고 보는, 잘 몰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해도 그다지 크게 욕먹지 않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B850 칩셋의 M타입 박격포 몰타 보드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샵 다나와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올라와 있고요. 대형 쇼핑몰에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판매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MSI 메인보드 중에서 박격포 보드를 많이들 선택하기 때문에, 물론 토마호크 보드도 많이 선택하지만 토마호크는 미드 타입 보드고 M 메인보드에서는 박격포를 많이들 쓰시거든요. 새로운 상품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또 박격포니까 일단은 아직 데이터베이스만 올라왔고 판매가는 아직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예상가는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I B850M 박격포 와이파이 B850 칩셋을 사용하는 라이젠 메인보드입니다. 좌측 하단 보면 AMD 라이젠 9000 시리즈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박격포 메인보드는 와이파이를 기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PC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끔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돌려가면서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고 간편하게 콕 찌르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콕 찌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콕 찔러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설치 끝. 간편하죠. 예전에는 막 돌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푸시 방식으로 좀 더 간편하고 수월하게 좀 쉽게 바뀌었어요. 뺄 때는 마찬가지로 빼면 됩니다. 쉽죠? 메인보드 박스 바닥 쪽에 보면 매뉴얼, 스티커, 그리고 메인보드 설명서, SATA 케이블 1개, 프론트 패널 연장선, M.2 스탠드오프 나사, 이지콘 케이블, 메인보드 하단에 보면 이지컨이라고 이지커넥트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PWM 단자, 5V RGB 단자 하나씩, 메인보드에 다이렉트로 꽂기 어려울 때 이지커넥트 단자 연결해서 장치 연결하면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측 상단 CPU 보조 전원 커넥터 8핀 2개, 그리고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12+2+1 듀얼 레일 디지털 전원부,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최대 256GB 지원하고 클럭은 8200MHz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128GB, 이거는 예전 말이죠. 요즘은 최대 256GB, 물론 그 정도 사용을 잘 안 하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B850 토마호크 메인보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토마호크 메인보드에서 약간 줄었다, 미니로 좀 짧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외관상 보면 토마호크 보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얘는 동생 같고 토마호크는 형 같고, SATA 단자는 총 4개 있고요. 3.0 단자는 하단에 하나, C타입은 우측에 하나, 그래픽카드 소켓 같은 경우에는 스틸로 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를 탈부착하기 쉽게 메모리 슬롯 우측에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열쇠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 되게 작네요. 열쇠 그림으로 풀었다 잠갔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걸쇠 뒤 락이 풀렸다 잠겼다 합니다. 그래픽카드 탈부착할 때 용이하다, 쉽다. B850M 박격포 해당 메인보드는 M.2 탈부착할 때 이지실드 프로저로 푸시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누르고 이렇게 하면 빠져요. 간편하죠. 확실히 이제 M.2 탈부착을 할 때 쉽게 탈부착을 할 수 있다. M.2 소켓은 PCI 5.0 둘, 그리고 메인보드 뒤쪽, 이게 보이시나요?
메인보드 뒤쪽에 PCI 4.0 하나, 이런 식으로 총 3개 이루어져 있습니다. RGB 구성할 때 가장 필요한 5V RGB, 어드레스 레이블 측면에 하나, 우측 하단에 하나, 좌측 하단에 하나, 총 3개 있기 때문에 RGB 구성을 할 때 뭐 좀 용이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눈에 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AS를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거, 메인보드 배터리는 어디 갔을까? 딱 보면 메인보드 배터리가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디에 있나 봤더니 좌측 I/O 패널 전원부 방열판 밑에 여기 있네요. 보통 노트북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되어 있고, 예전에도 특정 메인보드에는 이런 배터리 많이 썼거든요. 여기에 좀 숨겨놨습니다. 그래도 빼기는 어렵지 않네요. 어떤 애들은 저기 안에 전원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열판 떼야 되고 막 이런데 그나마 끝단에 붙어 있어서 배터리 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I/O 패널 단자도 보면 CMOS 클리어,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 내장 HDMI, 리얼텍 5기가짜리 이더넷,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자 A타입, C타입은 2개가 있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광단자, 사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필요한 단자들 이루어져 있고, C타입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USB A타입 단자가 총 7개 있다 보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7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설치하셔야 되고요. 저도 처음에 와이파이 7 지원한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 이러한 재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윈도우 11 설치하셔야 된다. 그리고 MSI 보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자인데, 하단에 있는 PCI 8핀 커넥터, AI 작업을 한다든지 딥러닝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고성능 그래픽카드로 작업을 할 때 전원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보조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무조건 꼭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니까요.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부 방열판도 좀 더 두꺼워지고 좀 더 커졌고, 그리고 PCB 기판 같은 경우에 8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제품 레벨이 한층 더 위로 올라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에 출시되는 판매가는 한 28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만원 후반대 정도라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소켓도 첫 번째 슬롯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좋아하십니다. 슬롯이 첫 번째 있네? 이런 메리트도 있고, 메모리 8200 지원하고, 그리고 네임 브랜드가 박격포라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한 28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가격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MSI 코리아에서 메인보드를 보내주시면서 CPU도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CPU가 9950X3D예요. 9950X3D면 라이젠에서 가장 높은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제가 9950X3D 제품 조립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아직 편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제품에는 제가 순행 쿨러 달아가지고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조만간 제가 편집해서 올릴 텐데 그때 한번 보시도록 하고, 오늘은 한번 테스트로 B850M 박격포 메인보드에 9950X3D 장착을 해서 듀얼 공랭으로 한번 잠깐 테스트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네벤치 돌려보기 위해서 노드 테스트로 가조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쿨러는 듀얼 공랭 쿨러 3RCS RC1900N 논 LED 모델이고요. 써멀은 국산 AMAX 써멀 도포했습니다. 윈도우 11이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윈도우는 저희 테스트 SSD라서 이것저것 어플들이 많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9950X3D 공랭을 아직 안 달아봤기 때문에 한번 달아보는 거고요. 최대 온도 48도. 현재 지금 최대 온도는 73.6도 정도 찍고 있고요. 바이오스는 기본값이에요. 제가 커브드 옵티마이저라든지 이런 설정을 전혀 안 했고, 가장 기본적인 PBO는 오토로 되어 있고요. 노멀 값으로 구동을 한 거고,
보통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을 하면 한 8도에서 10도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온도가. 자, 끝났네요. 10분 종료됐고요. 자, 어디 보자. 950X3D 멀티코어 점수는 41,368점. 최대 온도는 80.2도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뭐 공랭 사용해도 되겠는데요. 패키지 전력 소비량은 200W. 풀로드 돌 때 듀얼 쿨러 팬 소음이 좀 시끄럽긴 하지만, 소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순행이 싫다 그러면 공랭을 써도 될 수 있을 정도? 공랭을 써도 될 정도? 그 정도 온도로 보여요. 여기에 또 보드가 믿고 보는 박격포, 좀 튼튼한 보드라서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원부가 좀 튼실해야 이런 고사양의 CPU를 장착을 했을 때 버틸 수가 있거든요. B850M 박격포, 얘도 괜찮다. 9950X3D 듀얼 공랭으로도 잘 작동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저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격포 와이파이 메인보드 출시와 함께 언박싱 작업을 해봤고요. 거기에 라이젠에서 가장 높은 CPU까지 장착을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최대의 관건은 그거죠. 얼마에 출시가 될까? 본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아마 가격이 나왔을 것 같은데, B850M 어떠한 브랜드, 어떠한 제품을 사용할지 잘 모르겠다,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뭐 그냥 바로 박격포 보드는 아직까지 뭐 쓸만했잖아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